자, 방정식은 주로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개수를 세라고 나오는 거야. 자, fx는 g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얘의 실근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관찰하는 문제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미적분 원이니까 여기 나오는 함수가 뭐 2차 함수 이런 거 주어지진 않겠죠. 3차 이상의 함수로 나오겠지. 그럼 나는 그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선 당연히 미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에서 얘네 두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해서 그리는 것보다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하는 게 좋다 그랬어?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 자,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곡선 대 그다음에 곡선은 웬만하면 피하자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아니야. 내가 만약에 곡선 대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세려면 곡선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곡선 하나의 교점의 개수를 셀 때 경계가 되는 거는 둘이가 접할 때겠지.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점이 여러 개 생기냐 안 생기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경계 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공통 접선을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앞에 접선 문제 풀었던 거 생각하면 공통 접선 문제가 계산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물론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얘를 곡선 대 직선으로 분리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럼 나는 곡선 하나 그려놓고 직선 그어가면서 하니까 훨씬 더 나을 거고, 그 직선이 만약에 상수함수로 체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수함수로 꼭 바꾸라는 건 아니야. 상수함수로 못 바꾸는 상황도 있어. 내가 식을 잘 정리해서 상수함수 하나랑 곡선으로 찢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왜냐면 이때는 이런 직선을 그리는 것보다 내가 이런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 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그러면 이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그 교점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그래프의 극점에 의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극점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럼 내가 극점이 필요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이 들어가야 돼. 물론 내가 인수분해해서 그릴 때는 극점의 좌표는 모르거든. 근데 운이 좋아서 그 인수분해 된 값이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특이 포인트로 나온다라고 하면 미분을 하지 않아도 극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미분을 해야지 극점의 높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관찰하면서 해야 돼. 자, 뿐만 아니라 내가 식을 정리할 때 여기 있는 식에 미정계수가 섞여 있다. 그러면 이 미정계수는 곡선 쪽에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곡선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 곡선의 모양은 계속 변하거든. 근데 곡선을 옮겨 다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미정계수는 곡선 쪽에는 집어넣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직선 쪽으로 빼버리던가, 얘가 상수함수면 상수함수 같이 걷어내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식 정리를 해야지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문제 12번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음근 하나, 그러니까 x좌표죠. x좌표가 음근이면 y축 왼쪽에 하나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y축 오른쪽에 생겨야 된대. 자, 그랬을 때 p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상태로 그리면 이 곡선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y축이랑 경계를 살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곡선 쪽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림을 관찰하는 게 불편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미정계수는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되고, 저 미정계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 상수함수랑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 이렇게 교점을 관찰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극점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분해서 그리는 게 낫겠죠.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부호 변화 일어나는 형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거 찾아도 상관없죠. 원래는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그렸던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에,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극소점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극대점이 2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음근이냐 양근이냐
결정하는 거는 y축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y축의 위치를 잡을 건데 얘 중점이 양수라서 y축은 극대랑 조금 더 치우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러면 나는 왼쪽에서 교점이 1개 생기게 하고 오른쪽에서 교점이 2개 생기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긋고 있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원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y축이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높이보다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극소 지점보다는 위로 올려줘야 된다. 자, 근데 이 함수는 보니까 0,0을 지나서 여기 있는 높이는 0이 될 거고 자, 여기 높이는 이 대입해서 직접 구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찾는 상수함수는 0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는 거. 여기에서 얘가 P가 아니야. 마이너스 P야. 계산 마무리 끝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 보는데 계속 접근은 맞는데 계산이 틀리는 놈들은 계산을 지금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건데 결국에 답은 계산을 끝까지 해야지만 나와. 그래서 마지막 답 쓸 때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내가 구하고 있는 게 P인지 마이너스 P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해야 돼. 자, 만약에 그 가로 2번처럼 물론 얘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냥 이 그림으로 관찰을 해볼게요. 얘는 새로 그려야 돼, 숙제할 때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의 양근이랑 2개의 허근을 갖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오른쪽에 교점 하나 생기고 더 이상의 교점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긋고 있는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양근 하나랑 더 이상 실근 안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그때는 얘 높이보다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새로 그려서 해야 돼. 자, 문제 13번. 자, 2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네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문제 낸 사람이 제시한 대로 그리면 곡선 대 곡선을 그려야 돼. 그럼 막 공통 접선 잡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식을 정리할 거예요. 자, 식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연립해서 다시 이항시키라는 거야. 본인이 그림을 그리기 쉽게 분리시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연립해서 이쪽으로 넘겨. 곡선은 다 왼쪽으로 모을게요. 그럼 x4승에 더하기 x제곱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만 뜯어낼 거라서 여기 있는 1차식까지 넘겨서 마이너스 6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a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a라는 상수함수 하나, 이러한 4차 함수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남아있는 여기 2차 방정식에선 판별식이 음수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근이 없다라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은 x는 1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정확하게 쓰면 얘는 2의 x 빼기 1에 여기 있는 2차식으로 나오는데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라서 얘가 항상 양수니까 부호 변화는 1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만 가지는 거지? 극소만 가지는 함수가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a를 그어서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의 높이가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3차 함수는 접선 개수랑 접점의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랬지? 자, 곡선 밖에서 접선 쏜 거야. 접점 잡고 평균 변화율로 한 번, 미분계수로 한 번 해서 연립하면 3차 방정식.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t의 값이 오직 한 개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자, 여기에서 약분 미리 치고 오면 안 돼. 만약에 약분을 미리 칠 거면 t는 0 또는 이라고 해놓고 약분한 식이랑 같이 봐야지. 여기에서 그냥 t 바로 제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t의 값이 이미 0 하나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서의 방정식의 근이죠. 근데 여기에서 오직 한 개의 접선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미 t의 값이 0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추가되는 0은 있으면 안 돼서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1번 t는 0이라는 중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아예 허근이 나오거나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자, 0이라는 중근이 나오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불가능하지. 이미 앞 단원에 있었던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운이 좋게 판별식만 써도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다. 그래서 얘가 허근을 갖게 해주면 된다. 판별식은 음수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밑에 15번 다시 해보세요. 자, 3차 방정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는 똑같지? 좌표 잡고, 접점 잡고, 평균 변화율 한 번, 미분계수 한 번, 같다, 식 정리.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위에 있는 문제랑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있는 문제는 일부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떤 그림? 3차함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 3차함수의 일부분이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식으로 접근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아예 안 돼.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미정계수가 섞여 있는 채로 그리면 그림의 높낮이가 곡선의 높낮이가 달라지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서 미정계수를 뜯어내서 곡선 대 상수함수로 분리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분리시켜놨더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인수분해도 완벽하게 되고 그 인수분해가 운이 좋게 중근 하나랑 다른 근 하나가 나와서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인수분해가 나오니까 미분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무방하다. 물론 미분하고 그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0에서 접하고 만나는 또 다른 점 좌표 하나가 0이 된다라고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높이가 0인 거지. x축이니까. 자, 마이너스 k를 그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여기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의 위치는 이 녀석의 극소 지점과 x축 사이에 놓여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극소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이 좌표가 2대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어서 여기 전체 길이를 3으로 나누면 6분의 1. 그럼 2분의 1에서 한 칸, 6분의 1 빼면 여기 좌표는 3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 높이가 나올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여기 높이랑 0 사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식이 워낙 간단하죠. 식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할 때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게 너무 간단하면 그냥 식으로 접근하면 돼. 내가 막 무리해서 성질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데 미정계수가 많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높이 정보는 알고 있는데 내가 식을 지금 아직 미완성시켰거나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좌표나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 높이 구하는 거 했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방법, 지금 한 3번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극대극소의 높이 차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3차 함수에서. 자, 1번 뭘로 구한다? 2차 함수의 면적으로 구한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3의 2로 바뀌어 있는 이러한 상태겠지. 자, 이 녀석의 여기 대칭점이 얘 대칭축이랑 겹치죠. 자, 우리가 비율 관계 쓸 때 여기 한 칸 길이 있지. 여기 2대 1이잖아. 그 한 칸 길이, 비율 관계 한 칸 길이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함수에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L,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L이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2L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도함수의 면적만큼 여기서부터 이까지 높이차가 발생한다 그랬으니 자, 우리는 여기 이 3차 함수의 극대에서 극소 값을 뺀 값은 2차 함수의 면적인 6분의 3a의 길이 3승. 어떤 길이? 여기 좌표 간의 간격 2l의 3승.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앞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자체에서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증명해줬기 때문에 다시 증명 안 해. 얘는 하는 방법은 여기 알파 해줬었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3L. 그래서 얘를 식을 세우고 여기에 알파 더하기 2L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오는 식이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2L은 제곱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식의 구조야.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선으로 식을 세우면 얘의 인수는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얘랑 얘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하면 여기 차의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격은 한 번 곱해지는 형태로 나와서 자, 이것도 그냥 바로 공식화 시켜서 그냥 외워버릴 거예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4배의 L 3승이다. 자, 여기에서 L은 우리가 3차 함수 비율 관계 쓰는 그 비율 한 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굳이 얘 높이 차를 구할 때 면적, 도함수의 면적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할 때는 굳이 여기 들렸다가 계산해서 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그림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4배의 비율 한 칸의 세제곱으로 바로 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계산하면서 이 비율 한 칸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격은 이 3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4배의 비율 한 칸의 3승이다 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0에서 빼버리면 얘 좌표가 나오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얘기했지? 이 문제는 이 좌표도 숫자로 나와 있어. 식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 길이는 아는데 식이 굉장히 막 복잡해. 그랬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야 돼. 자, 일단 곡선 대 직선이죠. 그 직선을 상수함수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상수함수로 만들려면 이 절대값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뭐 x가 a보다 크다 작다 또 나눠야 되고 그때마다 옆에 그려지는 나누고 넘기면 이 함수 곡선식이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무리하게 상수함수로 꼭 바꿀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곡선 대 직선이 좋다. 근데 이것도 곡선 대 직선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곡선 대 곡선을 그리는데 분리할 수 있으면 곡선 대 직선. 그 직선을 상수함수로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하면 상수함수로 만드는 게 낫다. 근데 얘는 상수함수로 만드는 게 더 번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의 교점은 결국에 뭐랑 관련돼 있어? 접선과 관련이 되어 있겠지. 그 마지노선이 두 녀석의 접할 때가 기준이겠죠. 상수함수와의 교점은 누구랑 기준이야? 극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과의 교점은 접선일 때가 기준점이 될 거야. 교점의 개수가 바뀌거나 이러한 기준점.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잘 그리려면 옆에 있는 얘랑 저 녀석이 접하는 순간이 언젠지를 파악하고 그리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럼 여기 그려지는 이 그래프는 A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종류의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저 3차 함수의 기울기가 1 될 때랑 마이너스 1 될 때, 접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 될 때가 언젠지를 파악을 하면 얘를 옮겨다는 과정에서 얘랑 접하는 순간과 얘랑 접하는 순간을 미리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셀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그리다가 파악해도 상관없지만 미리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18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한 번은 얘가 1 되는 거 계산할 거고 한 번은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x값이 뿔마 3분의 1일 때고 이거는 정리하면 x값이 0일 때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기 있는 3차 함수를 보면 저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인수분해도 다 돼서 여기 절편은 루트 6분의 1, 이쪽 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0에서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 녀석의 꺾이는 점 A가 여기에 온다면 얘네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교점 개수를 보면 여기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해서 교점 개수가 2개. 자, 내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옮겨보면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왼쪽 교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얘보다 살짝 왼쪽으로 가면 여기 교점 하나, 오른쪽에 교점 2개 해서 3개가 돼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옮겼을 때는 교점 개수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울기 일자리랑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x좌표는 플러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여기 있는 분모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분모가 얘는 루트 있고 3이죠. 3이 더 크지. 분모가 더 크니까 얘는 더 작겠죠. 그래서 3분의 1은 여기 앞쪽에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앞쪽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이 되는 위치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대략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다.
물론 A가 여기 있을 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A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서는 아예 교점의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접선과 얘가 일치하는 순간은 이러한 순간일 텐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교점이 빵개다, 빵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풀면서 그래프 형태가 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 얘가 지금 3차 함수의 대칭점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랑 정확하게 점대칭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면서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찍고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미 여기서 교점 하나 쭉 가면 여기서 교점 하나.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는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교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교점 2개만 돼서 내가 원하는 상황. 그럼 이제 얘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교점 개수가 하나 줄어들 거고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생기면 얘 하나였던 게 2개로 늘어나면서 교점 개수가 더 늘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여기 두 상황이다. 자, 이때는 A의 값이 0이고 여기 A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접선의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접선 방정식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 여기 있는 3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이 점 지나는 직선 구해서 그 녀석의 X절편을 구해주시면 A 값이 또 하나 나오겠죠. 자, 뒤에 문제 17번. 자,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 자, 나번 조건 어떻게 읽는 거야? f'x는 2차 함수죠. 3차 함수의 도함수. 자,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 높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0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바로 3차 함수의 뭐의 역할을 한다? 대칭점의 역할을 한다. 자,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딱 맞아 떨어지죠. 만약에 내가 얘를 반대로 뒤집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가 되는 거니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돼. 그럼 여기는 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가 fx 그래프. 자, 기억번. 도함수는 0에서 최소다. 맞죠? 꼭지점의 x좌표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 fx랑 f2. f2는 여기 그어지지. 말 그대로 2의 높이니까. 얘 높이랑 이거 상수함수잖아. 2에서의 높이. 교점 2개다. 해서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여기를 지난다 라고 주어져 있지. 자, 이렇게 3차 함수에 접선이 만나는 또 다른 점. 자, 이 X좌표 관찰은 뭘로 한다? 근계수 관계. 뻘짓하지 말고 근계수 관계로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직선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한 번 만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뭘로 확인하면 돼? 모든 근의 합이 이 그림의 모든 근의 합이랑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 그림의 모든 근의 합은 아무 직선이나 그어서 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직선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면 여기 2, 0, 마이너스 2 비율관계 쓰면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2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는 대칭점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대칭점의 X좌표 3번 더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게 생소하면 안 돼. 모두 3차 함수의 모든 근의 합은 대칭점의 X좌표 3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굳이 얘까지 찾을 필요 없이 대칭점의 X좌표로 확인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참입니다. 자, 18번.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야. 자, 가번 조건은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 일단 보를 해놓고. 자,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일단 개형은 어느 정도 나오죠. 자, 여기 좌표가 2,35. 자, 이번에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랑 상수함수 아주 좋죠? 곡선이랑 상수함수 분리시켜놨으니까. 그럼 나는 상수함수 그어서 교점기수가 2개 나오는 데는
극소점의 높이 아니면 극대점의 높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정보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걸러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저 상수함수가 여기에 놓여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두 점 중에 하나는 x좌표가 4여야 된다라는 거지. 얘 상수함수 이름이 F4니까. 근데 저기는 2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4인 거야. 그럼 여기가 2죠. 자, 비율 관계 쓰면 전체 길이 2, 3등분하면 3분의 2.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3분의 10. 그러면 가본 조건 확인해 볼 건데 3분의 11은 여기 사이 어디엔가 3분의 11이 있죠. 극소점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 이 그림에서는 3분의 11에서 접선 기울기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와버리지. 그래서 얘는 가번 조건이랑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떤 케이스로 고정시키시면 돼요? F4의 위치를 여기로 고정시키면 되겠지. 밑에 극소점의 높이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대칭점 여기 3이야. 그러니까 3분의 11은 대략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 음수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죠. 자, 문제에서 F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높이가 35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얘와의 차함수로씩 세우면 되겠지. 그럼 여기 x좌표 5죠. 자, 얘는 중근으로 세우고 얘는 근하나로 세우면 돼요. 자, fx는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5다. 근데 얘는 누구와의 관계야? 35라는 함수와의 관계다.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19번 봅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자,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데요. 얘가 0,2. 자, 나번 방정식. 자, 나번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1번, y는 절대값 fx를 그려놓고 y는 2. 얘네들의 위치 관계로 관찰하는 방법. 자, 2번. 자, 저기에서 절대값을 풀어서 fx는 2 또는 fx는 마이너스 2라고 읽어서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2와의 교점의 개수로 관찰하는 방법. 자, 뭐가 항상 더 편하다는 없어.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그려서 상수함수를 한 번만 그어버리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아? X축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 자, X축의 위치를 약간 애매해서 얘를 어디로 접어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된다면 절대값을 풀어서 얘는 그냥 픽스시키고 접지 말고 픽스시키고 상수함수 두 개를 조절해 가는 방법. 자, 얘는 이게 조금 더 낫겠죠. 왜냐면 X축의 위치가 모호한데 여기에서 Y는 2의 위치가 그나마 픽스돼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Y는 2랑 교점의 개수가 2개 생겼어. 그럼 총 4개가 되려면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위치는 극대극소밖에 없죠. 상수함수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식을 세워야 돼. 자, 여기 좌표 얼마? 0. 자, 여기 비율 한 칸의 길이를 L이라고 둘게요. 자, 내가 여기서 찾아낸 거는 뭐예요? 극대점의 높이와 극소점의 높이를 찾아서 극대 극소의 간격이 4라는 걸 알아. 자, 3차 함수의 극대 빼기 극소는 도함수의 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공식을 따로 외웠죠. 최고차항의 개수 쓰고 자, 4배의 비율 한 칸 3승이다. 자, 이렇게 하면 극대 극소의 차 4가 되니 L은 얼마? 1. 그럼 비율 한 칸이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도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1이야. 그럼 여기 좌표 얼마? 1.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자, 기준은 뭘로 세울 거예요? 본인 편한 걸로 해. y는 2로 세운다 라고 하면 fx는 0을 중근으로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을 또 다른 근으로 갖게 하는데 얘는 누구와의 관계다? y는 2라는 함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성질이나 이런 거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무턱대고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라고 하면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
그래서 미적분 원 여기 활용 단어는 앞에 있는 성질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쓰면서 풀어야 돼. 자, 20번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기함수다. 이게 어마한 정보죠. 얘는 그림으로 해석할 때도 되게 강력한 정보고 식을 세울 때도 되게 강력한 정보야. 이게 3차 함수가 기함수면 식 세울 때 미정계수 2개밖에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그림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일단 원점 대칭이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러면 얘는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아까는 2개 찢었잖아. 근데 얘는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접은 그래프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내가 접은 그래프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 노란색에다가 y는 2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이 4개 생기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야. 그러면 기존 함수의 극대값이 2라는 거고 기존 함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아주 잠이 솔솔 오지? 자, 그러면 여기 비율 관계 쓰면 여기 L, 그 다음에 여기 L, 그 다음에 여기 L이라고 쓰면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4배에 한 칸 3승했을 때 극대 빼기 극소 4가 돼서 L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 1, 2. 자, 누구랑 관계 맺을 거야? 뭐든 상관없어요. 얘랑 관계 맺어도 되고 얘랑 관계 맺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대칭점이라서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찾아서 x축이랑 관계 맺어도 되고 얘는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1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0,0을 지난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4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지금 얘는 x축으로 접어야 되는데 x축의 위치를 몰라. 대신 얘는 우함수라 그랬으니까 y축의 위치를 알고 x축의 위치도 나오겠네요. 얘가 0,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축의 위치도 나와버리네. 자, 그러면 얘는 x축으로 그냥 접는 게 낫겠죠? x축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자, 상수함수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이 지점이지. 그러면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원래 함수의 극소점의 높이가 마이너스 4라는 정보를 줍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그림에서 그냥 바로 길이 적용해서 이 길이값 다 구할 건데 지금은 아직 니네가 식 세우는 것도 아주 능숙하지가 않아서 얘는 식이랑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볼 거예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겠지. y축 대칭이니까. 자, 우리는 관계를 맺을 겁니다. 누구랑? 마이너스 4랑 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맺으면 돼?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빼기 알파의 제곱, 최고창의 개수 1. 누구랑? 마이너스 4랑 맺은 관계다. 자, 여기에서 0,0을 지나니까 f0의 값은 0이다 라고 하면 알파 나옵니다. 22번 해보세요. 0의 함수값은 2보다 작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은 4차 함수고 x는 2에 대한 선대칭 함수고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이 2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죠. 자, 2의 높이보다 0의 높이가 더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다가 x좌표 0을 설정해야 돼. 자, 내가 이게 케이스를 나눠서 관찰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의심스러운 점, 가장 특이한 점부터 관찰을 하는 거야. 내가 특이점부터 관찰해야 식을 세우기가 편하고 긴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닌 이유를 체크해서 그림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이런 데 잡는다. 이런 데부터 잡기 시작하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에 놔야 되지? 라고 케이스를 나눠야 될 때는 여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 식을 세우기 가장 편한데 여기서부터 먼저 의심해서 확인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서 옆으로 어디로 옮겨야 될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0이 여기 극소점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y축이 될 건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그래프야? x가 양수인 부분에는 그림을 그대로 살려두고 x가 음수인 부분에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x 부호가 바뀌어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y축으로 접어서 복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음수인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접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게 절대값 x 들어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1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3개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있나라고 봤더니 딱 정확하게 존재하죠. 그 위치는 어디 지점이다? 여기 빨간색 지점이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y는 1이 된다. 그럼 문제 조건이랑 맞아떨어지니까 얘를 픽스시키고 자,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래 그림으로 다시 돌려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 원래 그림은 이러한 W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2니까 여기는 얼마? 4. 자, 누구랑 관계 맺어? 당연히 얘랑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 그러면 fx는 이 녀석이랑 0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하고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누구랑 맺은 관계? y는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